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따뜻한 의사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굿닥터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신경화증으로 인한 수지, 족지, 궤양증, 치료법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리마티스 내과 분야에서 25년이나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 최근에 추세가 어떻습니까? 한 20, 30년 전에는 자가 면역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네. 그런 기구나 검사법이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질병에 대한 원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밝혀지면서 이 병을 진단할 수 있는 혈액 검사라든지 항체 검사 혹은 여러 가지 영상학적 기법이 많이 개발이 돼 가지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전에 무슨 병인지 몰랐던 병들이 이제 이런 전신경화증 같은 류마티스 질환으로 이제 진단되는 경우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치료법도 많이 예전보다 개발돼서요. 네. 예전에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에 안 오고 집에 그냥 계셨던 분들이 많은데 주변에서 치료가 잘 된다는 그런 게 홍보가 되면서 그런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빈도가 더 늘면서 환자가 좀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해 볼 주제가 전신경화증에 의한 수지, 족지, 궤양증 치료법 그리고 관리법입니다. 먼저 이 수지, 족지, 궤양증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질환인가요? 네, 먼저 전신경화증이라는 병에서 약간 살펴보면은 전신경화증 교재는 겉으로 보기에는 피부가 딱딱해진다 해서 경피증, 피부가 딱딱해지는 병, 경피증이라고 불렸는데 이것이 피부만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 폐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데도 딱딱해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경화증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병들이 이제 그 피부 같은 것들의 안에 그 밑에 있는 콜라겐이 많이 증가하면서 이놈이 그 피부를 딱딱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상처가 잘 나게 되고 그리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네. 혈류순환이 안 되고 그리고 상처가 잘 나니까 거기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곱는다든지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수지, 궤양 같은 게 자주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이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크게 이제 치료법은 일반적인 치료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약물요법, 최후에는 이제 수술적인 요법이 있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요법이라 하면 일단 질병을 진행하는 거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 습관 변경이죠. 그러니까 찬 곳에 내가 나가면 혈관 수축이 많이 되니까 더 질병이 악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찬 곳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겨울철에 따뜻한 곳에 가서 살면 제일 좋겠지만 네.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단 손발을 따뜻하게 하시고 나갈 때는 보온을 할 수 있는 장갑이나 그런 외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코틴 같은 거 우리 담배를 많이 피우면 니코틴 나오죠. 니코틴이 네. 가장 강력한 그런 혈관 수축 물질입니다. 니코틴을 피게 되면 혈관이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궤양이 더 안 낫고 더 악화가 되죠. 그러니까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금연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신경화증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딱딱해져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가 딱딱해지면 이런 데가 이제 모서리 같은 데가 네, 이렇게 네. 부딪힐 때 상처 나가 쉽습니다. 그렇죠. 이게 말랑말랑하면은 부딪혀도 괜찮은데 딱딱한 상태에서 부딪히면 이런 모서리 같은 데에 상처가 잘 나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잘 나지 않게끔 보습 로션을 바르서 항상 촉촉하게 하면 이렇게 부딪혔어도 이렇게 상처가 미끄러져서 다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습 로션을 바르는 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우리가 주의사항이나 예방요법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약물 치료도 알아볼게요. 약물 치료는 또 어떻게 행해지는지 궁금한데요. 약물 치료는 이제 원인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미세혈전이 생기니까 네. 그거를 막아주는 예를 들면 항응고제라든지 항혈소판제제 이런 것들은 이제 미세혈전이 막히는 거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가 잘 혈류가 통하게끔 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혈관이 수축됐으니까 혈관을 갖다 확장시켜주면 그 병변 부위로 혈류가 많이 가게 되면 상처 치유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혈관 확장제를 씁니다. 대표적인 게 칼슘 차단제라고 그래서 네. 우리가 고혈압에 쓰는 약물이에요. 고혈압 약이죠. 고혈압 약 중에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혈압도 떨어뜨리지만
또 이런 병에서는 혈류를 갖다가 증가시키기 때문에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강력한 약입니다. 그래서 혈관 확장이 강하고 혈소판 응집작용을 더 억제시키는데 대신 이거는 이제 주사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감이 있죠. 네, 그렇다면은 소개해 주신 약제 말고 최근에 또 효과가 확인된 약제들이 또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전신경화증 환자에 국한된 건데요. 네네. 전신경화증에서 왜 이게 궤양이 많이 생기나 봤더니 전신경화증 환자의 혈관에서 엔도세린 1이라는 혈관을 강력하게 수축시키는 물질이 많이 증가한다는 것이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 물질을 갖다가 차단해주는 약물, 이제 보센탄이라고 하는 약물이 개발되면서 이 전신경화증 환자의 이런 사용했을 때 수지기하의 빈도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물 치료로도 좀 회복이 어려워서 수술적 요법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수술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적 요법인데 이건 대개는 환자도 원치 않고 의사도 원치 않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죠. 대개는 뭐 상처가 다 골마서 많이 염증이 파급되니까 네, 더 네. 파급되지만 않게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절단술인데요. 네. 영어로는 앰피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이게 이런 손가락을 잘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장애 그런 스트레스가 많죠. 그래서 누구나 원치 않는 방법인데 맞아요. 최후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안 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최근에는 약물 치료도 많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교감신경 절세술을 요새는 이런 목적으로 잘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절단을 하지 않게 되면은 약물 치료로도 호전이 가능한가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약물들 같은 경우는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이전의 약물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상당히 우월하기 때문에 제가 보던 환자분 중에도 이제 43세 여자분인데 환자는 약물 치료를 원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보센탄 같은 그런 새로운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호전돼서 현재는 한 6개월 지난 지금에는 일상적인 생활도 하고 약간의 이제 흉터는 남습니다. 치료를 해도 그 알았던 흔적에 그 흉터는 남는데 그래도 절단 안 하고 일상적인 생활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지내는 분이 계셔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또 평소에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무엇보다 질환은 치료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전신경화증 환자분들은 이 손 관리에 대해서 손발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 네. 단순한 상처라고 생각해서 그냥 집에서 약국에서 사서 약만 바르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아서 빨리 조기에 좋은 치료제를 선택해서 치료하시면 더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발견해서 완치까지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극적인 관리 또 예방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신경화증에 의한 수지 족지 궤양증 치료법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서 이상원 교수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